2024년 봄, 일본 나리타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한 외국인 남성이 격리실로 끌려갔다. 그의 죄목은 다름 아닌 왼팔에 새긴 태극기 문신이었다. 그는 덴마크 출신 다큐멘터리 감독 에릭 요한센 37세. 6년간 한국에서 살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세상에 알려온 그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했을까? 한국을 향한 순수한 애정이 어떻게 의심의 대상이 되었는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 요한센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다큐멘터리 감독이었죠. 2018년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만 해도 이 나라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덴마크도 유엔군으로 참전했으니까요. 북유럽의 평화로운 나라에서 자란 저에게 전쟁은 역사책 속의 먼 이야기였는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생생한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머물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들려주시는 이야기 속에는 상상할 수 없는 희생정신과 연대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가 굶어도 이웃집 아이는 먹여야 한다던 명동 할머니의 말씀, 나라를 지키려다 죽는 건 영광이야라던 참전용사 할아버지의 당당함. 그분들의 눈빛에서 저는 진정한 공동체 정신을 봤습니다. 개인의 안위보다 전체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 말이에요.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서울의 골목골목을 취재하다 보니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이 있는 나라였어요. 경제 발전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소중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개인의 작은 기적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거대한 기적이었죠. 새벽 5시부터 시장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아버지들. 저는 그 모든 순간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6개월 정도만 머물 계획이었는데 어느새 한국이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어 있었어요. 서울의 골목길을 걸으며 아침마다 만나던 분식집 아주머니는 제게 오늘도 왔네, 에리가라며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고, 동네 할아버지들은 바둑을 가르쳐 주시며 인생의 지혜까지 전해 주셨습니다. 제 다큐멘터리 작업에 기꺼이 참여해 주신 수많은 분들, 한국어를 배우는 저를 응원해 주던 이웃들, 명절 때마다 외국인인 저를 집으로 초대해 주던 친구들. 이 모든 인연이 제게는 평생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추석 연휴 때였어요. 친구의 고향인 안동에 따라갔는데 그 집 할머니께서 저를 마치 친손자처럼 챙겨주시더라고요. 멀리서 왔는데 우리 차례에도 참석해야지라며 저를 제사상 앞에 세우시고 에릭이도 우리 가족이야라고 말씀하시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덴마크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덴마크로 돌아가야 할 시점이 다가왔을 때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 소중한 경험과 애정을 어떻게 평생 간직할 수 있을까? 단순히 사진이나 영상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문신이었어요. 제 몸에 한국을 새기면 평생 이 마음을 잊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투이스트와 상의해서 디자인을 정했어요. 태극기와 무궁화를 왼팔에 새기기로 했습니다. 태극기는 음양의 조화와 사방팔방을 뜻하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고, 무궁화는 끝없는 번영을 의미하잖아요. 이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정신을 존경한다는 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문신을 새기는 내내 저는 한국에서 만난 모든 분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2024년 4월 15일 일본을 경유해서 덴마크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나리타 공항 입국 심사대에 도착했을 때는 아무런 걱정도 없었어요. 평소처럼 여권을 준비하고 줄을 서서 기다렸죠. 제 차례가 되어 심사대 앞에 섰는데 심사관이 제 여권을 받아보더니 갑자기 제 팔을 유심히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날 따뜻한 날씨 때문에 반팔 셔츠를 입고 있었거든요. 태극기와 무궁화 문신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인 줄 알았어요.
멋진 문신이네요. 정도의 반응을 기대했죠. 실제로 덴마크 공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제 문신을 보고 관심을 보였거든요. 한국 국기네요. 한국에 살았나요? 같은 자연스러운 질문들이었어요. 하지만 일본 공항 심사관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호기심이 아니라 의심의 눈초리였어요. 그 심사관의 표정이 점점 차갑게 변하더군요. 다른 심사관을 불러서 뭔가 일본어로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본어를 조금 할 수 있어서 대충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이상하다, 확인이 필요하다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승객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외국인이 왜 한국 국기를 문신으로 새겼습니까? 심사관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질문 톤부터가 심상치 않았어요. 마치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말하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설마 태극기 문신이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그 순간 저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단순한 입국 심사가 아니라 뭔가 다른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것을요. 한국에서 6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나라를 사랑해서 문신을 새긴 것입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심사관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을 불러서 뭔가 일본어로 속삭이더군요. 그들의 표정을 보니 이 상황이 단순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다른 승객들이 저를 쳐다보는 시선도 불편해지기 시작했고요. 심사관이 다른 직원과 상의한 후 저에게 말했어요. 조금 더 자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쪽으로 따라오십시오. 그가 가리킨 곳은 격리실이었습니다. 격리실로 가는 길에 주변 승객들이 저를 쳐다보더군요. 마치 제가 무슨 범죄자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순간 정말 모욕적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격리실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는 덴마크 출신 다큐멘터리 감독 에릭 요한센입니다. 지난 6년간 한국 서울에서 살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을 인터뷰하고 한국의 근현대사를 연구하며 한국인들의 따뜻함과 희생 정신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평생 간직하고 싶어 태극기를 몸에 새긴 것입니다. 제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어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제 가방에서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과 다큐멘터리 작업 자료들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한국어로 된 명함도 꺼내서 보여줬고 한국에서 받은 각종 인증서와 감사장도 꺼냈습니다. 이것들이 증거입니다. 저는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문신은 그 사랑의 증표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누가 이 문신을 권했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 시작되었어요. 아무도 권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제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질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정확히 무엇을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어떤 단체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왜 하필 태극기입니까? 다른 나라 국기는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저는 각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 50명을 인터뷰했습니다. 덴마크 참전 용사부터 시작해서 한국인 참전 용사까지 다양한 분들을 만났어요. 한국의 근현대사를 공부했고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님들께 자문을 받았습니다. 일반인들의 삶도 카메라에 담았어요. 시장 상인, 택시기사, 학생, 직장인들의 일상을 통해 한국 사회의 진짜 모습을 찾고 싶었거든요. 30분 동안 마치 범죄자를 신문하듯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손에 땀이 흘렀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인들의 강인함과 따뜻함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70년 전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불굴의 정신력, 어려운 이웃을 돕는 상부상조의 정신, 나라와 가족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숭고한 마음,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했어요. 그래서 태극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제 휴대폰까지 확인하려고 했어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 연락처들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왜 이렇게 많은 한국인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6년 동안 한국에서 살면서 친구들이 생기고 제 다큐멘터리 작업을 위해 인터뷰한 분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한국을 사랑해서 문신을 한 것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결국 30분이 지나서야 입국 허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본 공항 직원들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어요. 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라는 차가운 말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왜 저를 격리실에 가뒀는지, 왜 범죄자처럼 취급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어요. 마치 이런 일이 당연한 절차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정말 화가 났지만 더 큰 문제가 생길까봐 그냥 참았어요. 격리실을 나오면서 저는 정말 씁쓸했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승객들이 저를 쳐다보는 시선도 여전히 불편했고요. 30분 동안 격리실에 있었으니까 사람들은 제가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그들에게 해명하고 싶었지만 그럴 기회도 없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을 존경하는 제 마음을 범죄처럼 취급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만약 제 팔에 새긴 게 미국 성족이나 영국 유니언잭이었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태극기였기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은 건 아닐까? 그렇다면 이건 명백한 차별이에요. 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등급이 있는 건가요? 비행기를 타고 덴마크로 가는 동안에도 저는 그 모욕감을 잊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요. 그래서 누군가 한국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 같아서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제 자신에 대한 모독보다는 한국에 대한 모독으로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 순간 다짐했어요. 이런 편견과 차별에 맞서 더 당당하게 한국을 알리겠다고 말이에요. 제게 태극기와 무궁화 문신은 단순한 장식이 절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제가 한국에서 6년 동안 배운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한국인들의 끈기, 독립정신, 그리고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 이 모든 것이 이 작은 문신 속에 압축되어 들어 있습니다. 태극기의 태극마크를 볼 때마다 저는 한국인들의 균형 감각을 생각해요. 급속한 발전 속에서도 전통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 개인의 성공과 공동체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혜, 음과 양의 조화처럼 모든 것의 균형을 잡으려는 한국인들의 철학이 느껴져요. 사방팔방을 뜻하는 건공감리 괴를 보면 한국인들이 얼마나 포용적인 사람들인지 떠올라요. 외국인인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셨던 모든 분들의 얼굴이 생각나죠. 하늘, 땅, 물, 불을 상징하는 이 괴들처럼 한국인들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조화시킬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면서도 고유한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 같아요. 무궁화는 원래 끝없는 번영을 의미한다고 배웠어요. 하지만 제게는 끝없는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한국인들의 정신력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된 것도, IMF 위기를 국민들이 힘을 합쳐 극복한 것도,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도 모두 이런 무궁화 정신 때문이었죠. 꺾이지 않는 의지, 다시 피어나는 희망, 이런 게 바로 한국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덴마크에서 이 문신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상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해요. 제 문신을 통해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는 거죠. 일본 공항에서의 그 모욕적인 경험은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비록 부당한 차별을 받았지만 저는 한국을 존경하는 마음을 결코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더 당당하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졌어요. 그런 편견과 차별이 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맞서 싸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평생에 걸쳐 다큐멘터리로 세상에 알리고 싶은 신뢰와 희망의 나라입니다. 한국의 압축 성장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지만 저에게 더 놀라운 건 그 과정에서도 잃지 않은 인간미예요. 아직도 지하철에서 어르신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꺼이 도움의 손을 내미는 사람들,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시민들. 세월호 때 보여준 시민들의 연대 정신, 광화문 광장에서의 평화로운 민주주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성숙한 시민의식, 이런 모습들이 진짜 한국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덴마크에서 한국 희망의 땅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하고 싶어요. K-팝이나 K-드라마로 유명한 한류도 좋지만 그보다 더 깊은 한국인들의 정신세계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희생과 연대, 끈기와 희망, 포용과 조화, 이런 가치들이야말로 현재 혼란스러운 세계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이에요. 제8에 새긴 태극기처럼 한국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서 진정한 한국의 모습이 알려지기를 원해요. 한국은 정말로 세계가 존경하고 배워야 할 나라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에서 6년을 보내며 받은 사랑에 대한 제 나름의 보답이라고 생각해요.